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강했었던 외국인 수급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쪽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함께 빠지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실적주나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음식료주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힌트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은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시청할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02377-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정진학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장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참 오늘 시장도 어렵게 우리 시장이 종료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금요일 시장인 만큼 조금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장 초반에 생각보다 어저께 강했던 그런 영일만 그 동해가스전 관련한 우리 한국 그 가스 공사가 조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줬었습니다. 대신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오랜만에 봤던 또 전력 쪽으로 이 수급이 돌면서 전력 쪽 테마가 약 오후 2시까지 계속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에 그 전략회의 관련한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그룹 그리고 SKENS가 전략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GS그룹 중에서도 이제 GS글로벌이란 종목이 빠르게 10분 안에 그런 재료를 달고 상한가를 마감해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시 부근부터 조금 하락하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은 제로 소멸에 가까운 조금 그런 차트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오늘 시장에서 어쨌든 전력적으로 다시 테마가 이렇게 돌면서 그리드 위주랑 재룡산업이 1, 2등을 다퉜었는데 1, 2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역전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매매를 하셨던 주도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좀 혼란이 아마 많은 그런 시장이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필 또 그 와중에 2시에 또 그런 GS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GS 그룹 쪽으로 이제 뺏기게 되면서 그리드 위즈가 상한가 풀리고 그리고 전력 쪽도 조금은 하락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1, 2등 주인 이제 그리드 위즈랑 재룡산업이 1, 2등 주가 바뀌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1등을 하던 그리드 위즈가 다시 2등주로 내려가면서 좀 재룡산업이 다시 1등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오늘 좀 많이 반복돼서 아마 투자자들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던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오늘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오후장에 많이 투자자들을 좀 괴롭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계속해서 21선을 조금 회복을 할 만한가 하면 다시 자꾸 이탈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21선을 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선, 단기 추세선 하단에 또 다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하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위로 이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좀 괜찮은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도 2년 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분들도 좀 많이 오후장에는 혼란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나 오후장에서 더욱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참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어려운 마음 또 느끼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오셈 네오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300원에 15%. 11,300원에 15%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여기 뭐 개안타 그래서 좀 매수를 했는데 이틀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반도체 장비라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이틀 많이 내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일단 이 종목은 반도체 알고 계신 대로 반도체 관련한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한 그런 부품에 대한 어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회사,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4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대략 300% 이상의 큰 또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깨면 안 될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8,990원 정도를 8,9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0원을 이탈하면 아래쪽으로 더 한 30% 정도, 한 40% 정도 빠지겠네요. 한 40% 정도 빠질 폭이 또 열려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8,900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그어드린 이 8,900원 라인이 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멈춰주면서 좀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이런 양봉을 또 우리 주포들이 또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정도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등장한 이 양봉이 좀 중요한 캔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그려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조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깨면 안 될 가격대는 8,9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박스권의 상단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은 떨어졌다가도 본전가까지는 다시 부딪혀줄 확률이 되게 큰 가격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손절 라인 여기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상방으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살짝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5,6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300원의 돌파 여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방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랑 1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11,300원 돌파 여부가 상방으로 갈 수 있을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원 10%요. 14만 원에 10%. 이 종목이 최근에 등락이 굉장히 커가지고 오늘도 또 뭐 5% 넘게 빠졌는데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제일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요? 네. 계속 했는데 그냥 샀는데 이렇게 빠지네요. 네네, 작년 말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최근에 며칠 전 어저께 이건 이슈가 있었죠. SK ENS와 뭐 합병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네. 달면서 좀 거래 대금을 좀 강하게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었고, 그리고 오늘 또 저는 사실 장 초반에 이 종목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갭을 띄워놓고 그렇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갭을 띄웠다는 그 의미가 좋지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 이슈를 달면서 좀 개인들이 많이 탔을 거예요, 이 종목에. 근데 그 개인들한테 좀 본전을 주는 어떤 차익 실현을 받아내겠다는 의미의 갭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음봉이 떨어졌지만 조금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는 오늘의 음봉이 좀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오늘 그 음봉이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의 현재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3년 동안 이런 하락세가 있었었죠. 이렇게. 네. 네네. 그래서 위쪽에 이 보이시는 상단 추세선을 어쨌든 한 번쯤은 맞고 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매물 소화를 하고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상단에 이 검은색 상단선을 좀 터치하러 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저께 장대 양봉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를 뽑아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위치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조금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색깔이 있는 선들 있죠? 이런 검은색 선, 회색 선, 초록색 선 이런 것들. 네네. 네네. 얘네들이 고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숙이고 있잖아요. 네. 네네. 이거는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이 있는 선들을 평평하게 먼저 돌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주가의 흐름상. 그래서 이평선들을 평평하게 돌려주려면 어쨌든 조정이 나오거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옆으로 횡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정의 폭도 조금은 깊게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시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이 두 가지 선들이 어쨌든 하나로 모여야 되거든요. 이거 초록색이랑 회색 선이. 네. 하나로 모이려면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차익 실현의 매물을 받아내고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이동평균선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또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주려는 또 성질이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14만 원까지는 어쨌든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되게 크죠. 앞에 보시게 되면 앞에보다 훨씬 큰 거래 대금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다, 거래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을 위한 어떤 신호탄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고,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만 2천 원 정도. 네. 그럼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는 중이다. 네. 네네, 이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이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평평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기다려요. 이렇게 평평해질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절 라인 10만 2천 원 정도만 기억을 10만 해보시고, 2천 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도달한다면 그때 뭐 이제 본전 청산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비중을 절반 더 덜어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추매는 좀 보류하고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뷰 주셨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고 손절 라인 10만 2천 원도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1,200원, 네, 비중은요? 50%요. 오, 지금 뭐 석유 시추 관련주 관심 받으면서 이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수익권에도 계시고 비중도 꽤 많이 담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얼마나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국가스공사로 타도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도 역시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그 종목하고 또 비교해서 어떻게 좀 이점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보유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종목 그래도 매수가를 잘 설정을 해주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이슈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동해가스전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리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어쨌든 동해가스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도 있겠지만 이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6월 3일부터 어쨌든 좀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그냥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 종목에 있어서 재료의 끝은 아닐 거다. 뭔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뭐 불리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계속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비중이 감사합니다. 예, 비중이 조금 이제 크시잖아요. 예. 저는 이거 비중을 너무 크게는 안 담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50%면 이게 왜냐하면 그 좀 우량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모를 추가 매수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한 15% 내외로 좀 조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비중 관리만 잘 되신다면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광기의 영역이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만 밀어버리면 이거 보유자가 아닌 이상은 좀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가스공사도 이게 주봉상 어쨌든 그 저항을 박스권을 뚫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상승을 시작한다고 하면 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66,000원 부근이 좀 강한 저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66,000원 부근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적인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이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좀 다른 재료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만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보유해보는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최근에 형성된 고점은 넘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72,600원은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네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는 사실 생각보다 거래량만 터져주면 한 번에 다 뚫을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고점을 낮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내려온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조금 이 가격대 부근에서 뿜어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생각보다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정가가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15% 내외에서 정리를 하시고 일단 72,000원, 2,600원 넘어가는 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다시 짜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실현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문자가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지금 31,350원에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담스러운 종목이 있어서요.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을 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최근에 뭐 AI 관련한 모멘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종목은 뭐 AI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대장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당시에 이 앞에서 올해 초에 상승했었을 때 이때 이제 폴라리스 AI라던가 폴라리스 오피스 뭐 그런 애들이 좀 대장의 역할을 했었고 한글 컴퓨터는 좀 후속주의 역할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형제들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 얘가 좀 따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저는 폴라리스 그룹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렇게 산을 두 개를 만들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종목이 여기만 안 깨면 더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1,590원을 깨지 않으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얘랑 좀 비슷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경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 첫 번째 변곡점이 일어났던 19,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에서 최근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매수가가 조금 불리하신 부분 때문에 아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31,500원, 31,350원. 그래서 아마 19,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대는 저는 19,500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밑에 224일 대략 1년선을 또 깔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중첩이 되는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19,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부근에서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양봉이 좀 선다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앞에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만 살짝만 터져준다고 하면 조금은 금방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19,500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31,350원 부근을 다시 터치하러 가느냐 마느냐 그런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0원 미만으로 주가가 음봉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주가 움직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또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일단 19,500원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타점이 될 것 같네요. 19,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보내주셨어요. 22,8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하는데 요 종목 앞으로 흐름이 궁금하고 또 혹시 조정이 온다면 얼마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요 종목 추매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우리 퀄컴에다가 그 AI 관련된 칩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한 칩을 좀 납품하는 그런 회사고 그래서 이름이 칩이 들어가죠 이름에. 네. 이게 한때 좀 굉장한 텔레칩스랑 같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2023년도쯤에. 그래서 앞에서 조금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뒷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장기 이동 평균 그러니까 1년선을 살짝 지금 이탈을 한 상태거든요.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하는 이동 평균선을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빠르게 다시 이동 평균선을 좀 다시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꾸준한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도 보이죠. 살짝 이탈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타주고 또 다시 이탈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의 매물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1년선을 위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1년선이 매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다시 여기 224일 1년선을 다시 장악을 해주는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여요. 다시 위쪽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언제쯤 이거를 매수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매수가 부근이고 또 앞에서 이런 큰 대시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나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파동도 좀 여러 번 그려서 올라왔었죠.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앞에다 본전을 주고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나중에 지금은 어쨌든 본전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나중에 여기를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26,800원을 여기서 양봉으로 장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울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게 이 주가의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본전가 부근에서 좀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은 대략 19,4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너무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25,800원을 다시 돌파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양봉으로 종가상 장악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중단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깔고 앉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가 부근 정리 의견 먼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19,400원 손절 라인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칩스앤미디어 본전가에서는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가 더불어서 19,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지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황금 같은 수익률을 노리는 골드라인 기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단타 공략주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른 매매 전략도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내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요. 이데일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다시 보기는 물론이고 자세한 전략도 들을 수 있는 방법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주도주 매매 달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신지 한번 힌트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 저는 시장에서 주도주를 매일매일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의 주도주를 매일 계속해서 공략을 하느냐? 왜냐하면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하나씩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지지만 그날그날 강한 종목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에서 주도주를 판별해서 매매하기가 참 어려웠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이야기도 제가 잠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어떤 시장의 주도주들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는지 또 같이 한번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제가 6월 5일에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날 종가 부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사용하는 많은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라인을 사용을 해서 주가의 위치와 골드라인에 대한 어떤 위치 관계에 의거해서 주가의 위치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틀 만에 약 35% 이상 상승했던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었고, 이 종목 오늘도 약 8%가량 또 상승했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골드라인 사용해서 또 좋은 타점 잡아봤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노란색 선인 이 골드라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방송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된 그런 테마, AI 테마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5월 7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날 골드라인 또 활용해서 주가의 위치가 종가상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또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 또 며칠 만에 약 47% 이상 상승을 했던 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 예시로 STX 그린로지스, 이 종목은 해상우님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는 그런 뉴스를 달고 제가 공략 도와드린 5월 30일이 아니라 이 다음 날에 본격적인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뉴스가 뜨기 하루 전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느냐? 주가의 어떤 그 파동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캔들들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골드라인, 그러니까 세 박자를 모두 다 맞춰 봤었을 때 종가상 조금 이 종목이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좀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5월 30일 날 가지고 와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약 35% 이상 이때 당시에 다음 날에 뉴스가 나와줬었어요. 해상우님 관련된 어떤 해상우님 상승세에 대한 수혜주로 또 부각이 받으면서 대한해운과 같이 좀 상승 오전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약 하루 만에 또 35% 이상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나의 어떤 기준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골드라인 좀 받아가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주도주들 그리고 그날 그때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돌고 있고 어떤 테마가 대장이고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서원이라는 종목인데 구리 관련한 전선 테마로도 엮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골드라인 기법, 골드라인 조금 활용을 해서 5월 16일에 종가 때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골드라인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또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 만에 약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섹터를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혼조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봤던 최근 2년 동안 좀 되게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나 싶었던 오후장이었는데 그래도 오후 2시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또 우리 전력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좀 좋게 치고 올라와 주면서 심지어 우리 LS 일렉트릭, LS,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대형주들까지도 좀 수급이 붙어주면서 엄청난 테마를 이뤘었고, 처음에는 그리드 위즈, 재룡산업이 1등으로 치고 나가다가 이 그리드 위즈란 종목으로 1등이 12시쯤에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2시쯤에 전략회의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 오늘의 문제 종목이죠. GS. 이 종목들 때문에 얘가 이 수급을 뺏기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재룡산업이 얘가 다시 1등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2등주가 되어버린 우리 그리드 위즈는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좀 그리드 위즈를 대장으로 보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그 나머지 대형주들까지 움직일 만큼 어떤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 이런 주도주 혹은 대장주를 공략을 했다면 그거는 결코 뭐 잘못된 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고 해서
잘못된 매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매매들을 좀 반복을 했었을 때 어쨌든 우리는 누적 수익을 쌓아 가려고 하는 거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뭔가 내가 방법이 잘못됐나 혹은 내 매매법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끔 가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뭐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좀 많이 혼조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재룡산업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해줬고 또 GS 글로벌이 빠르게 상한가를 마감해주면서 또 테마군을 이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전력 쪽에서는 재룡산업과 그리드 위즈 그리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또 새롭게 부각을 받았던 GS 그룹들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 초반까지는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주도주를 찾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의 신법,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을 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손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5%가 평가손익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계적으로 좀 손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뭐 시장 지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오류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내가 선택한 종목이 좀 원래 그 주포들이 좀 심하게 그 종목을 핸들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사나운 종목일 수도 있겠고 내 매수 타점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오류를 좀 열어놓고 인정을 하고 빠르게 잘라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손절을 또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 버릴 건 버려야 또 새로운 게 또 찾아오듯이 그런 식으로 또 주식시장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주도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코 근데 그게 잘못된 매매는 아니다. 올바르게 시장을 본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잘 보고 계셨다면 주도주는 잘 파악을 하고 정확한 매매 하신 거고 다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는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신다면 저는 1차적으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조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차적으로 수익에 대한 압박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바라보는 주식은 어쨌든 저는 공격보다는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그래서 공격보다는 좀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좀 주식시장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랑 좀 더 나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 볼 확률과 손실을 볼 확률이 5대 5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이쪽이 이제 손실을 볼 확률이라고 쳐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지라는 마인드를 갖추고 시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내려가겠죠, 수치가. 뭐 4 정도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지라는 마인드로 보시게 된다면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은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반대급부에 의한 현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 볼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이고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마인드로 임하시다 보면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수비적으로 임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따라올 테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과 단타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떤 강한 상승의 초입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같이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파 타점이고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 기준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나왔을 때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이후에 5일 동안은 좀 추적 관찰을 해보자. 5일 동안은 관심 종목에서 관찰해보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제까지 관찰하냐? 3분 봉상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매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이런 캔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골드라인을 상방 돌파했을 때 매수하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가 N자의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를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N자라고 하면 앞에서 쭉 한번 뽑아주고 이런 고점들을 대략 뭐 한 두세 번 정도 낮춰주는 이런 흐름 뒤에 다시 돌아 나갈 때, 골드라인 위에서 다시 돌아 나갈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N자의 파동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좀 제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상승세 뽑아주고 고점을 뭐 두세 번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고 바로 돌파한 이런 타점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부분만 N자의 흐름이 중요하겠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들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이삭 엔지니어링. 우리가 송배전이나 또 열처리 관련한 테마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일봉상 기준봉을 찾아야 됩니다. 기준봉 5월 10일에 고가 등락률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하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제가 5일차까지는 관찰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음날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때가 4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4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되고, 그러면 제가 3분봉으로 들어가서 주가를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N자를 찾아보셔야겠죠. 앞에서 상승세를 뽑아주고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추는 이런 흐름 뒤에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뭐 하루 만에 약 20% 이상 넘는 고가 등락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예시로 또 이삭 엔지니어링인데요. 두세 번 정도 같은 종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5월 17일 날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5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일차 때 3분 봉상 어떤 흐름이 이어졌느냐? 일단 또 N자를 찾으셔야겠죠. N자 앞에서 상승세 뽑아주고 고점을 대략 두세 번 정도 낮추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져서 놀다가 다시 여기서 돌파했었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셨다면 뭐 하루 만에 약 44% 이상 초 대박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한 종목에서만 또 여러 개 골드라인 타점이 나와서 뭐 총 약 70% 이상이 넘는 그런 수익률도 기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똑같이 일봉상 기준봉을 찾아보게 되면요. 어쨌든 5월 8일에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해줬고, 저희 매매 시그널 다음날 1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 봉상 매매 시그널이 언제 포착이 됐느냐. 그래서 앞에서 N자를 그려주고 고점 두세 번 정도 낮추죠. 고점 두세 번 낮추고 골드라인 아래로 빠졌다가 이때 다시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또 하루 만에 약 27% 이상 좋은 상승률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 또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시간 관계상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관심주, 골드라인 관심주 한번 알아보실 텐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골드라인 활용을 한다면, 어쨌든 주도주 안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꽤나 좋은 승률을 또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초반에서 강조를 해드리듯이 항상 종목 선정이 먼저 잘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하려면 어떤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들 제가 공부방에서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QR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안에서 N자 파동을 찾아서 우리가 이삭 엔지니어링 79% 같은 상승률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이 골드라인 기법, 여러분들께서도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도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상에서는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전략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내 받으시고 참고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세 글자 문자 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들일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골드라인 관심주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약품. 이 종목 의약품 제조하는 업체고 당뇨병과 관련된 또 그런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 출시 부각 이슈로 좀 올랐었고 그리고 과거에도 좀 좋은 주가 상승 이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아주 상승에 대한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라인 활용하실 때 기준봉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5일 동안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고 좀 관찰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게 되면 또 N자를 잘 그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조금 더 낮춰준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따라가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콜마 B&H라는 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등에 업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일봉상 기준봉을 찾게 되면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5일 동안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3분봉상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느냐. 앞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뽑아주고 고점을 두세 번 낮추면서 골드라인 아래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골드라인과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매하기엔 충분히 비싸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량 동반해서 좀 뽑아준다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종목 가져와 봤고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 골드라인 돌파하는지 여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공략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수익 모델을 기반한 자신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이 없거나 혹은 나만의 어떤 매매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드라인 받아가셔서 좀 하나의 기준선 정도로 보시고 좀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칙이 생기려면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은 두 가지 모두 다 조금은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 선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기법을 그 좋은 종목 위에 입혀야 우리의 매매 승률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1번에 대한 기준인데요. 1번에 대한 기준은 종목 선정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를 아울러서 좀 좋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는 주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을 이 1번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제가 공부방에서 또 답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또 눈 그리고 주도주를 판별해내는 그런 좀 큰 눈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인사이트를 제가 매일매일 공부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 혼조세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짧게 방망이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공략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사실은 혼자 대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약품 그리고 콜마 B&H 오늘 말씀해 주신 골드라인 관심주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상에서 정진학 전문가님의 다시 보기 방송 또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